여러분, 23일 코앞으로 다가온 윤창중 정치학교 서울역 특강,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당대표 홍준표 대표와 류여해 최고위원 간의 어떤 난타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의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류여해 최고위원이 지금 홍준표 당대표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울고 불고 또 뭐 홍준표 사당화다 이런저런 좀 공세를 퍼붓고 있죠. 저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류여해 최고위원과는 참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논평을 거듭하게 된 것은 보수 우파 정당이 과연 이런 몰골을, 이런 추한꼴을 보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 정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또 보수우파의 재기를 참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한 국민의 한 입장에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류여해 최고위원이 지금 한 2, 3일 정도 홍준표 대표를 이제 공격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어느 당직자의 말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으로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 보고 주막집 주모라고 했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러한 비판, 비난을 주막집 주모의 푸념이라고 이렇게 참 폄훼를 했습니다. 참 직격을 쏘은 거예요. 직격. 그 류여해라는 여성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직격을 쏜 거예요. 물론 그 류여해 최고위원이 반격하는, 저항하는 그 모습도 제가 볼 때는 격조라든가 품격이라든가 절제 같은 것은 참 찾아보기 어렵더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보수우파 정당 제1야당의 당대표가 그 여성 정치인을 겨냥해가지고 주막집 주모다, 이렇게
이거야말로 참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만 이거야말로 막말입니다. 막말. 정말 술 잔뜩 먹고서 술에 취해서 어느 술집에서 그 술집에 나오는 여성 종업원한테 요즘은 그런 여성 종업원에게 퍼부으면은 큰일 날 겁니다. 완전히 생매장 될 겁니다. 근데 주막집 주모라고 그랬어요. 요즘 그 쓰레기 패널들이 우글거리는 종편, 그 종편의 그 시사 프로라는 데서도 주막집 주모다. 정확히 표현하면 주막 주모죠. 주막집이라는 건 역전 앞이라는 것 똑같은 거죠. 역전 앞. 주막 자체가 술을 팔면서 그 나그네들의 잠을 재워주는 그런 걸 주막이라고 하는데, 이 주막 주모라는 만약에 그러한 저질적 표현을 썼다면 왜 흔히 경고음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 경고음 울림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막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두 번 예컨대 경상도 남자 특유의 거친 표현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그것을 참 아직도 무슨 자기가 경상남도 지사라든가 또는 경상도 사나이라는 착각 속에서 거친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류여해라는 최고위원은 지난번 7월 3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에서 2등한 사람입니다. 2등. 당원 투표에서 2등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판단에는 그렇게 튀어야만 그 관심을 모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도 지금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빨간 자켓에 뭐 아래 위에 하이힐 벗고 말이죠. 방방 뛰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연출하는 건데, 이 양반도 알고 보면은 홍준표 대표 입으로부터 말이죠. 주막집 주모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이 양반 알고 보면 이 양반이 단국대학교 법대 나와가지고 이대에서 석사하고 독일에서 법학 박사 했고 말이죠. 이 양반 경력을 찾아보니까 이 양반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했어요. 국회 사무처 법제실 법제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법교육원 교수했고, 이 양반 그 류해 씨가 말이죠. 그 홍준표 씨로부터 주막집 주모라는 소리를, 그런 막말을 듣고 들을 그 여인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종편 무슨 오락 프로 보니까 이분 남편은 또 유명한 또 외과 의사다. 외과 의사. 좋습니다. 어떤 학력이든 경력이든 또 남편이 뭐 외과 의사든 뭐 수의사든 간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정통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대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지금 홍준표 대표는 천하를 갖겠다는 분 아닙니까? 대권을 갖겠다는 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여성 최고위원의 문제를 이렇게밖에 해결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5,500만 국민과
2,700만 북한 주민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저보다 연배가 위이십니다만 야당 대표라는 자리가 말이죠,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고 겸허해야 할 자리예요. 제가 감히 참 충고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하고 뭐 공천 받으려고 줄 서고 자리 한 자리 얻으려고 또 그 뒤에 좀 카메라 화면에 좀 나오려고 많죠. 그거 권력 아닙니다. 그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참 그야말로 물거품 같은 구름 같은 권력인 거죠. 지금 대통령을 지낸 분이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11, 12 지금 9개월째, 8개월째 지금 영어의 몸이시잖아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무슨 당협위원장 물갈이에 또 저항하니까 또 무슨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말을 또 했던데, 요즘 몇 번째 자꾸 개 그러는데 말이죠. 이 원전은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신년입니다. 신년 초입니다. 그때 신년 할애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박관영 비서실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년 초에 대통령이 말이죠, 입에 개라는 그 단어를 올릴 수 있습니까? 제가 아주 정중하게 제가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박관영 비서실장께서 아주 참 몹시 민망하고 겸연쩍은 표정으로 경청하는 것 같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한 거죠. 어떻게 대통령이 입에 개라는 표현을 올리느냐. 그게 무슨 엄청나게 대박을 때린 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지금부터라도 제1야당의 대표, 특히 보수 우파 정당의 대표라면은 좀 품위가 있고 좀 자기 절제력이 좀 보이고 좀 신중하고 좀 용의 주도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자세, 그런 걸 좀 보였으면 합니다. 칼럼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윤창중 정치학교 서울역 특강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에는 칼럼과 TV 칼럼을 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 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유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3권의 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집거와 은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 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입니다.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 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입니다.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